안녕하세요, 오토기어 김정균입니다. 최근 저희가 아이오닉5N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. 기술적인 포인트나 이 아이오닉5N이 갖는 상품성, 가치, 심지어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정표가 될 만한 모델이다.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저조하냐, 왜 거들떠도 안 보냐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.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어그로를 끌고 싶어 하는 일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왜곡된 소식을 전하는 뭐 그런 채널 등에서 아이오닉5N이 세계적으로 뭐 판매가 아주 저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양이에요. 여러분들이 조금만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엉뚱한 얘기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는데, 그걸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거를 보면 참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면 순진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, 어쨌든 아이오닉5N이 지금 현재 유럽에 가장 먼저 수출이 됐어요. 작년 12월부터 차가 수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5개월 동안 판매된 누적 판매 대수가 대략 4,700대입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대략 950대에서 1000대 사이의 물량이 나간 거예요. 미국 시장도 4월부터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합산이 아직 기사화 되지는 않았습니다. 어떤 소식들이 있냐면 미국의 반응이 참 좋다,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,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3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아이오닉5N이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그 합산 판매 대수가 이제 집계가 될 겁니다. 그때 보면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 또 호평을 받은 만큼 판매가 잘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도 이제 런칭을 할 거고 일본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이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, 4분기 정도에는 월 한 2000대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아주 엄청난 수량이라고 할 수는 없죠. 뭐 그 정도가 초대박이다 뭐 이렇게. 아이오닉5N이 포지션 자체가 뭐 대중차처럼 막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. 하지만 지금 유럽 시장에만 거의 월 1000대 정도의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건, 그리고 또 계속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아이오닉5N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,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, 그리고 호평을 받은 만큼, 극찬을 받은 만큼 그런 반응을 충분히 시장에서도 걷어내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나라만 이제 판매가 좀 저조해요. 우리나라가 판매 저조한 이유가 1월부터 4월까지 90대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출시돼서 지금까지 한 뭐 200여 대?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아이오닉5N이 판매가 잘 안 되는가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이오닉5가 2021년도에 나온 차예요. 3년이나 봐왔단 말이죠.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. 그리고 막 택시로 출고된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, 아니 이 차를 7,600만원부터 시작이긴 하나 뭐 이것저것 옵션 넣고 그러면 8,000 한 초중반 가는데, 그 돈을 주고 아무리 650마력이라고 해도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인 이미지인데 뭐 이런 선입견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아이오닉5N이 국내에서 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, 이제 두 번째가 하도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처음 EGMP 나올 때 뭐 허접하다, 별거 없다, 무슨 뭐 기술적으로 내세울 거 없다, 네, 하도 그냥 멍청한 그런 평가들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 이제 완전히 아이오닉5N에서는 입장을 바꿨죠. 왜냐면 아이오닉5N도 별거 없다, 이거 기술적으로 특이할 거 없다, 또 주목할 만한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가는 이 자동차판에서 밥 벌어먹고 살기 이제 힘들어지겠거든요. 위기감을 느끼고 평가를 이제 확 바꿨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오닉5N과 아이오닉5 EGMP
완벽하게 다른 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평가예요, 그죠? 이건 마치 M3 엄청나게 좋은데 그 베이스가 되는 3 시리즈는 별볼일 없다, 전혀 다른 차니까 이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이렇게 평가했다가는 뭐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 듣거든요. 근데 그런 참 파렴치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과거에 이제 EGMP 관련된 i5, EV6 이런 차들 막 멀미나고 하부를 보니까 뭐 알루미늄도 사용 안 됐고 이거 뭐 스케이트보드에 뭐 그 거동도 제대로 못 잡고 그냥 남의 기술 빌려다가 무슨 자체 기술이 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해놨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그걸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껏 생각해낸 게 i5N과 EGMP, i5 EV6는 다르다,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. 심지어는 EV6 GT도 이거 별거 아니다, 타보면 이 독일 고성능차 비교해보면 뭐 거동이 좀 이상하다,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제대로 핵심을 못 잡아서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. 그걸 다듬은 게 i6-5N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EGMP에 대한 혹평, 그리고 또 국내 전기차 기술을 우습게 보는 그런 평가들, 이런 것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보고 나니까 그럼 그렇지 하면서 뭐 별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속단을 하는 분들이 꽤 계셨단 말이죠. 그러다가 갑자기 EGMP, i5 EV6 좋게 평가 안 하던 사람들이 i5N은 좋게 평가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거 뭐 현대에서 뭐 좀 먹었나? 왜 갑자기 i5 EV6는 좋게 평가를 안 하다가 이 차는 왜 좋게 평가를 하는 거야?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뭐 8천 초반에서 8천 중반 정도 줘야 되는 이 차를 사도 되나? 이런 의구심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대로 상품성에 대한 평가를 오히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 아직은 아니야, 좀 지켜봐야 돼,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.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막 950대, 1000대 막 이렇게 해서 매달 작년 12월서부터 올 4월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4700대 정도가 나갔어요.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, 뭐 캐나다 시장, 중국 시장, 일본 시장, 전 세계적으로 순차적으로 i5N이 출시가 돼서 수요 확대가 되면 뭐 연 한 2만 한 4, 5천 대? 뭐 잘하면 한 3만 대 정도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? 이게 N 브랜드로 출시되는 고성능 전기차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되는 거예요. 만약 그렇게 판매가 된다 그러면.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왜 판매가 되지 않나요?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되지 않는 어그로 끄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뭔가 평가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판매량은 막 바닥을 긴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. i5에는 아마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i6N이 이제 또 출시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EM 플랫폼에서 또 고성능 제네시스 브랜드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650마력 그 출력에서 이제 i6-5N이 선보였는데 앞으로 나올 차들은 이제 700마력 이상, 700마력 중반, 후반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더 높아질 거고 i6-5N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출력이 높아지더라도 그 출력을 SOC가 거의 10% 그 수준까지도 알뜰하게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약계자 제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그런 제어 능력이 투입된 그런 전기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회생제동을 좀 더 높여 나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서킷을 공략을 하더라도 브레이크라든지 뭐 전기 모터, 배터리 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 열제어를 잘할수록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또 자동차의 내구성 그리고 또 안전도 이게 다 상승이 되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
그리고 전기차는 회생제동 기술에 역점을 둬야 환경도 잘 지킵니다. 그러니까 브레이크 분진도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걸면 브레이크, 물리 브레이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져요. 이렇게 되면 물리 브레이크에서 분진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만큼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회생제동 기술에 역점을 두면 브레이크 모터에서 나오는 분진을 줄여내는데 가장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걸 못하게 되면 뭐 드럼 브레이크니 뭐니 속된 말로 기술이 안 되면 어떻게 연병을 하는 수밖에 없지. 그런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술이 안 되면은요,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뭐 디스크 브레이크 넣고 좋은 재료 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막 아껴야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기술로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줄여내야 결국은 자기들도 영업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막 아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보면은 막 7%도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위태롭다, 경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죽는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. 핵심을 놓치게 되면 이 총체적인 난국의 그 굴레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고, 그리고 또 타겟책으로 당분간 이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잘 갖춰진 제품들을 또 사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BSA 사오고 샤오펑 지분 인수해가지고 앞으로 4종의 전기차를 또 협의해서 또 만들어내고,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건 자체 기술로 안 되니까 그 기술을 좀 차용하겠다는 겁니다. 차용하는 건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리합니다. 개발하면 뭐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차가 계속 판매가 될수록 결과적으로 그 R&D에 사용했던 비용이나 시설 확충했던 비용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높은 마진으로 꿀을 빨 수가 있게 되는 건데, 사와서 기술 제휴로 하게 되면 대당 얄짤없이 거기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기술료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간다는, 그래서 이제 기술이 없는 기업들은 곰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아래로 두고 이 사육사처럼 막 부렸거든요. 곰에게 재주를 넘으라고 하면서 이 달콤한 입장료로 꿀을 빨았는데,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자신들이 우리에 갇혀서 훈련받고 재주를 피워야 되는 곰이 지금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. 네,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. 어쨌든 아이오닉5N 저희가 극찬해 드린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고,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이 빠르게 오고 있고, 또 판매량이 아주 잘 증가를 하고 있다,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고, 특히 유럽은 아이오닉5N과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판매되는 시장은 아닌데, 뭐 작년 12월에서부터 올 4월까지 매달 1000대 가까운 물량을 소화해냈다라는 걸 보면 이게 뒤로 갈수록 아마 힘을 더 받을 거예요. 네, 그리고 또 아이오닉5N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, 그러면서 일상 영역과 고성능차가 한대로 합쳐져 있으면서 지금의 고성능차에서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폭넓은 사용성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른 전기차 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네,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